자, 여러분들 346페이지입니다. 그 346페이지에 맨 아래에 보면 6번이 있죠. 6번. 거기 보면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시험에 놓을 확률은 50%입니다. 50%. 여러분들 일단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 자, 이거를 자꾸 쓰는 이유는 여기에 시험 문제를 이거를 갖고 다 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있어요. 위원회는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 이러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 하나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할 때 요 3개 이해한다 안 한다 하지. 맞죠? 네. 그럼 요 3개가 된다면 그게 결론입니다. 한 개씩 맡고 있다 이면 한 개씩. 됐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 중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도나 시군구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 국토교통부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 그럼 이거는 바로 답이 나버리는 거지. 됐죠? 그럼 문제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방이죠. 그럼 시도가 있다면 시군구가 있지. 맞죠? 근데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 시도. 그럼 제 말을 들어봅니다.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한다. 오더와이더 O.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이러면 O 덱스다 X. 시군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한다면 O 덱스다 X. 그렇다 갔어요. 여기 시군구가 안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한 개씩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업무가 있거든. 이 사람의 업무는 5개입니다. 이 사람의 업무는 1개입니다. 이 사람의 업무는 4개입니다. 그럼 주로 시험을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거는 쉬운 거잖아요. 1개밖에 없으니까. 됐죠? 네. 요거를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건축 사업을 한다 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해야 됩니다. 그럼 재개발하면은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결성하듯이 축척변경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됐죠? 네. 그걸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가보세요. 구성해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자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구성하되 위원회 죽었습니다.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5명 이하 일 때는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통과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은 심의 의결사항 4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걸 딱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것만 줄 거세요. 1번만. 됐죠? 그 다음에 회의를 갑니다. 회의는 동그라미 3번에 5일 전까지 그것만 줄 거세요. 그것만 줄 거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외우는데 쉬워요? 왜 쉬우냐면 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3개 다 답이 똑같습니다. 그럼 답이 똑같다는 거는 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몇 명이야? 10명. 5명에서 10명이야. 그 다음에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몇 번이면 2분의 1.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5명 이상은 주민이 돼야 된다면 주민이. 됐죠? 근데 그 주민이,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돼. 그럼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자, 여러분들 지금 지능지수 테스트 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요리로 다시 와보세요. 아까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 정량이다. 그럼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아니면 축척변경위원회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거지. 이거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거지. 이거는 시장군수부 청장이 위촉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럼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1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2번, 3번은 어떻게 공부 딱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축척 변경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결정을 한다는 말과 집행을 한다는 말은 틀리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이 있죠. 결정은 축척 변경 위원회가 합니다. 하면 집행을 해야 돼. 집행. 그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럼 시험에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시작. 축척 변경 위원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해봅시다.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청산금.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청산금. 답만 딱 이럴 때 이랍니다. 청산금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하거든. 청량을 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 그럼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 그게 청산의 절차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청산금 결정도 축척 변경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 결정도 누가 한다? 축척변경. 예. 그럼 딱 외울 때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축척변경의 모든 절차는 누가 갖고 있다? 축척변경. 예. 그럼 안 외워도 됩니다. 1번을 외워야 돼요. 그 왜 외워야 되느냐 할 때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 이래서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 요 말하고 축척 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맞죠? 그럼 아까 전에 축척 변경 성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맞죠? 네. 그럼 축척 변경 시행 계획 있죠? 이거는 어디서 한다? 축척 변경. 예.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 변경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오더와이더 오. 정답입니다. 축척 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 변경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오엑스다 X. 성인은 시도지사한테 받는 거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다 되게 돼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5일을 외워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회의를 하지. 개모임 하지, 개모임. 개모임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오더와이더 오.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오더와이더 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상식으로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당연히 위원장,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겠지. 맞죠?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하겠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하겠지. 그런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축척변경 할 때, 회의를 할 때 날짜를 알려주거든. 며칠 전까지 알리느냐?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 며칠 전까지 알린다. 5일이래. 됐죠? 네. 그러면 왜 제가 5일을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조금 있으면 7일이 나와. 7일. 그럼 어느 하나는 5일이고 어느 하나는 7일이거든. 그럼 출제인이 그걸 지그재그로 딱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네, 됐어. 우와,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7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제목을 보면은 등록상 정정 일어났죠. 정정은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 의의를 잠깐 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죽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가 있다는 걸 모르겠거든. 잘못 적은 겁니다. 잘못 적은 경우. 지적소관청에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뭘 한다? 신청.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걸 시험에 내거든. 그 시험에 내는데,
잠깐 와보세요. 이래 보세요. 요거를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여기 출제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래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2개인데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었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등기 되죠. 그러니까 고칠 경자를 씁니다. 쉽게 해볼게요. 사람의 이름이 목희수인데 목혜수로 잘못 적었다. 송윤한데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걸 여기서는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경정등기. 그런데 지적법에서는 시작 등록상 정정. 글자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등기법에서는 경정등기라고 부르고 지적법에서는 등록상 정정. 됐죠? 그러면 답을 이야기할게요.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된 사람이 바로 잡아야 돼요.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항상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2사람밖에 없다는 거 일어났죠? 하나는 무슨 인입니까? 신청인이 되면 신청해. 하나는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맞죠? 네. 그러면 이 등기법 시간에 공무원을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과. 지적법 시간에는 시작.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돼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때랍니다. 등기법입니다. 잘못 적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럴 때는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신청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등기관이 잘못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신청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우리 집에 면적을 잘못 적어줬어. 이름을 잘못 적어줬어. 지목을 잘못 적어줬어. 누구의 잘못이다? 신청인. 그러면 신청으로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신청인은 바로 적어줬어. 근데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 적을 수도 있다. 있지. 누구의 잘못이다? 등기관. 그럼 정답입니다.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등기관이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요거 됐죠? 네. 요거는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등기관이 바로 잡아야 돼. 근데 바로 잡지 않아. 그럼 소유자가 당연히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직과. 요거 읽어봐요. 시작. 직과.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해관계인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관계인? 그럼 이제 답이 이겁니다.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등기관이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불리한 사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는 할 수 있다. 안 되면. 상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불리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지.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결입니다.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은 뭘로 한다? 신청. 그럼 결론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한다? 신청.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이것만 갖고 시험 문제 되면 칠판을 보세요.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뭐만 된다? 신청. 직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이래 되는 거지. 됐죠? 네. 자, 밑에 겁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몰래라? 신청.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몰래라? 직권. 무슨 관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신청해라고. 요까지 이해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 읽으세요. 시작. 신청은 다 된다, 다 안 된다?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시작. 직권. 여기 시작. 직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등기법은.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자, 지적은, 제가 이런 말이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집어, 지목, 시작. 면적, 경계, 좌표. 목소리 커졌네요. 그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답만 이야기할게요. 위에 세 개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위에 세 개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청량을 안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요 세 개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청량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로 잡으면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봐요, 안 봐요? 봐. 그럼 결론입니다. 지적의 이해관계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딱 공부를 하세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어. 됐죠?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재밌거든. 그럴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해관계인은 불리한 쪽이거든. 불리한 쪽은 동의서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니까 소송 걸어서 뭐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법학을 공부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시작 판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등기법식으로 가면 이제 이래 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예외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원칙은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해만 하면 되거든. 그럼 제가 예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관계인은 불리한 쪽이에요. 불리한 쪽은 동의서 성낙서를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써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 한 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놈 때문에. 아니, 불리한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때 이런 말을 예를 들거든. 여름철에 휴가철에 강가에 가면, 호숫가에 가면 수영금지라고 썼다, 안 썼다? 썼죠? 꼭 한 놈이 들어가서 목욕해야 하네요. 그 한 놈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 수영 안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해관계에는 동의서 성낙서를 안 써줍니다. 안 써주는데 들어왔는 거라. 그럼 이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는다. 해? 그러니까 써준 사람 뭐가 되더라? 이게 이제 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공식. 그럼 다시 합니다. 이해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동의서 성낙서가 같이 가야 되고 동의서 성낙서 안 써주면 판결서를 가져가야 되고 맞죠? 네. 그런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동의서 성낙서 써주면 써준 사람 뭐를 첨부시키라? 인감. 요가리 됐죠? 그럼 밑에 오세요. 그럼 판결서 들고 들어갈 때는 인감이 필요 있다 없다? 판결서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인감이 필요가 없지. 여기는 인감을 첨부해야지. 오케이. 네, 이렇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이제 원점으로 갈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는 게 등록상 정정입니다. 그럼 오류를 바로잡을 때는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하고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야 돼.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9개를 딱 명시해 놔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책에 347페이지를 갑시다. 3번에 갑니다. 3번에 직권에 의한 정정 나오죠. 자, 그 두째 줄에 봅니다. 두째 줄에. 그러나, 자,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뭐다? 없다. 그래가 이해관계인에다가 줄 긋고 칠판을 봅니다. 요 글자만 쓰세요. 경계 면적의 변경. 요거만 쓰세요. 경계 면적의 변경. 이해관계인은 누구란 말이고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됐죠. 그럼 이제 1번으로 갑니다. 기억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있잖아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요거는 공부를 했거든. 자, 이럽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 오더와이더 오. 근데 이거와 뭐하게 정리가 됐다? 이거와 다르게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다르게 정리했다는 것은 바로 이거 보고 바로 적었다. 잘못 적었다. 이거 보고 다시 적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적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 보고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작성을 했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작성을 하면 다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자 요리 와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됐죠? 그러면 토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용 정리 결의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동 이용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게 기출문제 시험 답 2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험에 낼 때는 글자를 탁 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창하게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 문구는 이해됩니까? 요거 그러니까 아까 항상 할 때 토지 이동하면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럼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 하면 O 덱스다 X. 시험에 답으로 2번으로 만들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뒤끝 묶으세요. 니은 뒤끝 묶으세요. 니은으로 갑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제 손을 봅니다. 제 손을 봅니다. 면적의 정감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면적의 정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면 O 덱스다 X. 이게 30회 때 답입니다.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할법령 개정안을 따라 자 죽었습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겁니다. 요거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이걸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오거든. 요게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 쉬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이지. 맞죠? 네. 지금은 평이다, 제곱미터다, 제곱미터다. 그러면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입니다. 그냥 3.3입니다. 한 평은. 맞죠? 그러면 옛날에 만약에 100평이다. 그럼 제곱미터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3을 곱해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330 제곱미터가 되잖아요. 이해하겠죠? 네. 근데 100평에 3.3 곱하기 곱셈하는 거는 쉽다, 안 쉽다? 쉽습니다. 근데 어떤 토지의 면적이 9,789에 3.3이 나온 거예요. 공무원이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다시 계산하면 되지. 다시 계산했다고 해서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지. 이해합니다. 요 2개 그냥 이해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리얼로 갑니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지적위원회 의결.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니은하고 뒷것을 묶으세요. 요렇게 묶으세요. 자 요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만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2개를 딱 붙여 놓는다 이 말입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여기에 지적위원회 의결이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간의 통지. 이 2개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신력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 미음으로 갑니다.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한 죽었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찾았죠? 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오늘
자꾸 낱말만 익숙시키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자,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요리라 보세요. 아직 우리는 이거를 안 배웠어요. 이건 다음 주에 배우거든. 그래도 안 배워도 이해가 됩니다. 안 배워도.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우리가, 제 말 들어온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돼? 안 돼요? 돼. 합의를 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거든. 그러면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야지.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로서 해결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 요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중앙지저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지저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형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해. 그럼 분쟁을 발생하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서 제가 적어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청량, 적부, 심사. 보세요. 지적, 청량, 적부, 무슨 심사? 재심사. 해독을 해봅시다. 청량을 했는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은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사.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심사. 여기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심제다? 2심제지, 2심제.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러면 청량은 몇 심제다? 2심제.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청량을 했는데, 오케이? 네. 결과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청량 적부를 심사 청구해. 그럼 여기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거든. 불만족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 했다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요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중앙은 시도 소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는 거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다시 지적소관청에다가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장부는 어디에 있다?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 S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부를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맞지? 아, 다시.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은 없는데, 여러분 제 말 들어서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 이해되죠?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적부심사를 청구했어요. 여기도 불만하면 재심사를 청구했어요. 그럼 재심사 했지? 그럼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거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소속은 어디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장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구청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내리보내야지.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부를 수정하는 거는 이 사람이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그것만 나중에 공부하면 돼.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끌어보세요. 자, 여기서 토지 하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한 경우 등기관의 통지라고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됐어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답만 해볼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관. 등기관은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죠. 관공서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관공서에서 고치라고 연락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로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리 오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2개.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서 다시 설명하고 공부를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해 볼게요. 요거를 먼저 보고 해볼게요.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2개.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자, 이때 정답입니다. 이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 지적공부에서 주로 공시하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다. 토지의 표시. 요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 그림이 요렇게 돼 있거든. 요건 나중에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그냥 바로 쓸게요. 원래 부동산 표시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토지의 표시라고 바로 쓸게요. 토지에 뭐가 있어요? 표시. 요리 오세요. 여기에 토지에 뭐가 있어요? 표시. 요리 딱 됐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도 지목이 전이어야지.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지목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게 맞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네. 요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런데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먼저 간다? 구청. 구청에 가서 이걸 이렇게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지. 맞아요. 네. 요걸 등기 촉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만 익숙시키세요. 시작. 등기 촉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잠깐 요거 지울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여기는 을로 돼 있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이게 맞다는 소리라. 이건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보고 그냥 갑으로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돼. 호석에 나오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이름하고 같아야지. 달라. 그러면 호석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호석을 보고 주민등록등본을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주소와 여기 나오는 호석에 나오는 주소가 틀려. 그럼 주소죠? 주소는 호석이 기준이다.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다. 주민등록등본. 그럼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에 소유자 누구다? 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을이죠. 여기 누구다? 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네. 요거를 정리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리한 게, 제 말 들어보세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지. 그럼 토지의,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대.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요렇게 고쳤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대. 여기는 뭐다? 전. 그럼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 된다, 안 된다? 요걸 시작. 등기 촉탁.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여기 오세요. 소유자 누구다? 가. 소유자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매매. 그럼 을에게 매매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 그 소유자 누구다? 을. 누구다? 가.
불일치죠. 그럼 일치기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통지. 이런 거를 그림은 이해했거든. 용어를 익숙을 시키면 됩니다. 시작. 등기촉탁.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럼 시험에는 답이 뭐라고 내냐면 등기촉탁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촉탁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를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요걸 구별하는 식.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변했죠. 그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전세. 전세를 줬다면 소유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그러면 기록소관청에 알릴 필요는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럼 요래 되면은, 자, 앞으로 갑시다. 요게 원래 우리가 저 시험 공부는 요거 3월 달에 진도거든, 진도.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팽택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져와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맞다, 맞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해 봅시다. 자, 요게 어려운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여기에 소유자 누굽니까? 가. 그럼 정리합니다. 이 토지의 대장이고 이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자, 그럴 때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합병. 그럼 합병을 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 말소. 조금 전에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지.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합병을 할 때는 대장을 먼저 고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없애는 게 합병이에요. 다시 합시다. 이게 두 토지죠. 합병은 이래 하는 게 합병 아닙니다. 아니야. 이래 하는 게 합병 맞지? 근데 도면에서 할 때는 이 도면에 선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 무슨 말이에요? 선을 없앤다는 건 화이트로 지운다는 말이지. 도면을 화이트로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도면에 요 표시, 다시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도면을 보니까 요 표시가 이래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토지가 뭐인 거다? 합필했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서 해독을 할 때.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도면에서는 요래 표시합니다. 우리는 수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운다. 이래 말하지. 화이트로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하면은 대장과 도면을 먼저 정리합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합필했어. 합필은 1월 2일 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데 만약에 3월 2일 날, 2월 1일 날 알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그럼 요 사이에 한 달 기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 없다? 있던데 요 토지의 소유자 누굽니까? 가. 이 토지의 소유자 누굽니까? 가. 갑이 요 기간 중에 이 땅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거라. 은행에 저당권. 맞아요. 그럼 저당권은 등기부에 하는 겁니까? 대장이 아닙니까? 등기부. 대장에는 소유자는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 소유권 이외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원점으로 갈게요.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하는 도중에 요게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합필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됩니다. 그럼 이 두 토지를 이제 합필해야지.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을 안 해줍니다. 이해합니까? 네. 왜 안 해주는지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게 100번지입니다. 이게 101번지입니다. 칠판을 봅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부동산 일부. 칠판을 보세요. 나중에 이 글자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파트에 우리 집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방 한 칸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돼. 여기까지만 해놔놓으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요리됐죠? 요게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자, 정답입니다. 100번지의 은행을 저당 잡혀서 100번지에. 그럼 1필지 일부에 저당 잡혔습니까? 전부에 저당 잡혔습니까? 100번지니까 전부를 저당 잡힌 거지. 여기 한 필지잖아요. 맞다. 100번지를 저당 잡혔다는 거는 100번지 전부를 저당 잡혔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미안합니다. 만약에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하필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칠판을 봅니다. 지우는 게 하필이지. 그러면 아까 전에는 저당권은 여기에만 있지. 그러면 하필을 해버리면 한 필지가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지 안 되냐. 그러면 저당권은 여기다 효력이 다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는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필하기 전에는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지. 맞죠? 그럼 은행 돈 못 갚아서 경매 들어갔지. 요거 경매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죠. 요건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이는 저당권 설정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날라가는 거 아니지. 근데 여기는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죠. 이게 하필을 했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돈 못 갚았다면 다 날라간다, 다 안 날라간다? 다 날라가지. 맞아요. 네. 기름통 안고 불구덩이 뛰어드는데 등기관이 말려야 됩니까? 길 터줘야 됩니까? 말려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이 하필해로 오면, 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필해로 오면, 야, 너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된다. 네가 하필하면 저당권에 다 미친다. 돈 못 갚으면 경매하면 다 날라간다. 그래도 하필 할래?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하겠답니까? 안 하겠답니까? 하필 안 해줍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여기 보세요. 이 두 토지가 대장과 도면에서는 하필을 했는데 등기부에는 하필 등기하기 전에 요것만큼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럼 하필을 했으니까 이리로 알려야 되거든. 그럼 이걸 하필 하려고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지. 그럼 하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백 되돌려 보냅니다. 백 되돌려 보냅니다. 되돌려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부동산에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필 안 된다. 너 요거 하필했던 거 다시 분할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아까 전에 보세요. 한 필지를 하필했죠? 이제 다시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거는 공무원이 알아서 분할을 탁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리라 보세요. 지금 잠깐만 엄청나게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시험에 글자를 놓을 때는 요것만 딱 익숙을 시키세요. 시작. 등기관의 통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등기관은 관공서니까 관공서니까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익숙을 자꾸 시켜야 돼요. 익숙을 자꾸 시켜야 돼요. 요게 원래 3월 달에 진도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버려졌네요. 그죠? 통과. 됐어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토지 소유자의 정정 이것까지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하는데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 요세요.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를 하는데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요. 시험에는 있잖아요. 요거 4개 외우는 게 시험입니다. 요거 4개 외우는 게. 그러면 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이러세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 있죠. 여기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소유자. 여기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누굽니까? 가. 그러면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 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릴 때 요 서류 4개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 서류 4개가 외우는 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그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러면 이거는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이건 등기법 공부하는데 시험에 이게 아주 자주 나오거든. 아주 자주 나오는데 하나만 연습해보고 갈게요. 연습해보고 갑니다. 다음 중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 소유자를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만 딱 나오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러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이 서류 4개 중에 1개를 들고 갑니다. 4개를 다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4개 중에 몇 개? 1개. 그럼 요 용어는 등기법에서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사항증명서.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 손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어가 달라졌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다. 이래 하지. 맞죠?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다. 이래 말하지. 맞죠? 근데 요즘에는 법학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은 가족이 다 나온다, 다 안 나온다? 다 나오지. 등본은 다 나오지. 초본은 혼자만 나오지. 맞다? 등본도 한 번도 안 떼봤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를 때 있잖아요. 등본을 정부증명서, 초본을 무슨 증명서? 일부증명서. 이래 부릅니다. 요즘에는. 등본, 초본 불러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가족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등본. 요게 무슨 본? 초본. 그러니까 요즘엔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이래 부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옛날에 진짜 기출문제 일어났어요. 문제는 안 할게요. 1번에 등기필정보, 2번에 등기관리 통지서, 3번에 등기사항증명서, 4번에 등기전산정보자료, 5번에 가족관계증명서.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3회 때 이게 답이에요. 24회 때, 4회 때 답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도 잠깐만 보세요. 시작. 등기, 가족관계. 그러면 이건 호적이잖아요, 호적. 맞죠? 네. 벌써 답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죠. 그럼 출제위원도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면은 뒷목이 땡긴다, 안 땡긴다?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지. 그래가 26회 때는 뭐라고 냈냐면은, 요리 보세요. 무슨 일 할 때? 등기, 신청, 접수증이라고 냈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아니면 문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 문제는 없습니다. 1번에 이사도라 덩컨, 2번에 에디트 비아프, 3번에 르살롬에,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요나. 그럼 답은 뭐다?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사람 나오면 그게 답이지. 맞다, 안 맞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외국 사람이 4사람이 나오다가 한국 사람이 1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다 맞추던데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쉬웠으니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좋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서류가 중요해요. 맞죠?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요거는 등기법 시간에 배웁니다. 용어만 익숙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